방통위 관련 소식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대결에 또 관심이 쏠려요. 사실 이제 김태규 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청문회에 대해서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과방위 계셨으니까 잘 아셨을 텐데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국회 폭주,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갑질이 예. 정말 도를 넘고 있다. 사실 권력 분립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원칙은 행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 즉 인사권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게 청문회를 하고 또 이름부터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은 정말 이게 갑질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권에 있어서 이렇게 그 갑질을 하는 것은 뭐 인사를 하는데 방송 장악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민의 손을 뽑은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 많이 하는 건 제가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뭐 1차, 2차, 3차 앞으로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 어떤 상임위를 해서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이유는 하나, 이게 무슨 마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저께 이제 그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과방위 청문회를 정면 비판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한 6개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그 6가지는요. 부적절한 청문회 제목, 그리고 청문회 절차 진행에 위법 부당한 처사, 그리고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 방통위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그리고 변론서 유출, 과방위 야당 의원의 고발 의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변론서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따도 여쭤보기도 할 건데,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김태규 대행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를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또 웃는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을 비비는 것까지 문제를 삼으니까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것보단 낫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방위 출신으로서 예전에도 과방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혹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뭐 예전에도 뭐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과방위 위원장 할 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좀 정도가 좀 심하다. 그것은 결국은 가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개딸 강성 지지층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방위원들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지금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뭐 쉽게 말해서 좀 뭐 군기를 잡고 뭐 못 살게 굴어가지고 뭐 완전히 이제 뭐 강제적으로라도 사퇴시키려는 그런 좀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이 결국은 뽑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껏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도 지금 너무 심한 게, 이게 청문회를 하는 게 새벽 2, 3시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와중에 뭐 피곤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뭐 이렇게 눈곱을 그 좀 이제 닦는다든지 얼굴을 비빈다든지 그런 어떤 이런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청문을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못 살게 굴겠다, 사퇴해라, 뭐 그런 의도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 이제 김태규 대행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출연 좀 해주시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가 이제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곤란하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많이 좀 이제 힘든 상황을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의지를 밝히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대행을 향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글자 그대로 어떤 사태 압박, 사태 협박을 하는 거죠. 뭐 그 지금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청문회 상에서도 좀 진술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 예를 들면 인사의 문제라든지 예. 또 지금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지금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그 이진숙 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 혹은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가운데 단순하게 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함부로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진술 거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시골에 있었던 뭐 아줌마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소리치는 것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 입장도 상당히 지금 곤혹할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라든지 각종 공세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그 대목이죠. 진짜 힘들면 나가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것이죠. 예. 그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에도 그렇고 저희 방송 나오셨던 그 박충건 의원에게 또 했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모든 게 좀 좌우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 구조로 지금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그 당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을 봤지 않습니까? 예.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득표에 유리한 거죠.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그렇죠.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3등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6등으로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 이현주 의원한테 밀려서 최고위원 힘들다고 생각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예. 김건희 살인자, 살인자, 예. 윤석열 정권이 진짜. 죽였다.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6등에서 6등 달리다가 2등으로 이번에 최고위원 깜짝 당선됐습니다. 놀랐습니다,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더욱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지금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어떤 행동과 말의 좀 에스컬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우려가 지금 있는데 특히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누구하고 묘한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예.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정청래 위원장하고 예. 되고 있어요. 지금 개딸들의 카페라든지 인데 보면은 최민희 위원장한테 이제 재선 의원인데도 그 가방위원장을 만들어줬다. 상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예. 3선 이상이 하거든요. 그렇죠.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을 가방위원장으로 만들어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법사위원장 정청래 봐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더 완전히 폭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방통위가 그 박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권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그 의견서, 답변서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이거 못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뭔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김태규 대행이 신청인이 유출을 했다면 이거 변론권 침해다. 대리인이 넘겼다면 이거 변호인 징계 사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출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이 말씀하신 게 좀 정확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법을 모르든지 법을 알더라도 지금 현재 뭐 개무시하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 국회에서 그 각 그 정부 기관이라는데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받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수사 재판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자료를 뭐 그 국가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예. 그러나 그걸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지금 그 박문진 그리고 KBS 그
그 방송 예. 한국방송공사 이사 효력 정지 관련된 지금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자료를 네. 그대로 지금 공개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누가 공개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방에 대해서 의원님 나오실 때도 그렇고 네. 좀 자세히 좀 다루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데 과방위를 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힘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부분인 것 같기도 당연히 하고. 배워야 되죠. 예. 지금 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상임위가 법사위 과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한 상임위가 법사위 다음으로는 그 산자위, 그다음에 국토위, 예. 농해수위, 즉 자기 지역구에 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로 해서 예. 좀 선심을 쓸 수 있는 예. 그런 좀 상임위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선호를 하죠. 최근에 또 정무위까지도 많이 예.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가방위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해당 지역구는 별 영향력이 없지만, 그러나 방송, 신문, 통신 사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선전, 선동, 홍보, 여론 형성 이런 데 있어서는 과방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리고 국민소통 분야로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국민소통 분야의 방송, SNS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시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우리 당은 이런 걸 안 합니다. 이런 걸 안 하는 결과 결국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좀 압도적으로 앞서는 어떤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좀 과방위를 볼 때면은 그런 생각 몇 년 전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또 국민의힘도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제 서울행정법원이 그 방통위가 임명한 그 KBS나 MBC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그 26일에 내는데, 이게 기각이 되느냐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각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뭐 기각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사람들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민주당에서 추천한 박문희 이사 세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5월 30일 날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헌재에서 결정 내린 것은 이제 KBS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료하고 분리 징수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결정이 합헌인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제적으로 지금 현재 3분의 2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방통위에 지금 현재 2인 체제가 돼 있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예.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방통위 법에서는 지금 그 몇 명 이상이 그 의결해야 된다, 재적이 얼마 반드시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이 그렇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사유를 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헌재 결정을 그대로 뭐 받아들이고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런 입법상에 뭐 이게 아주 뭐 입법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법적으로 이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통위법 개정안도 지금 김현우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지금 내고 있는 그렇죠. 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걸 그대로 지금 현재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